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소화와 순환에 관한 거 먼저 수업을 할 건데요. 동물에 관한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죠. 이번 단원은 일단 소화와 순환을 하기 이전에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랑 그 영양소에 관한 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순환을 할 건데 시간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괜찮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강의를 찍어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다, 소화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면 소화 따로, 순환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강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일단은 가장 우리 앞으로도 영양소에서도 보겠지만 기본 단위라는 거 먼저 중요한 거예요.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식물과 동물은 구성 단계가 네 가지는 같은데 한 가지가 좀 달라요. 자, 어떤 거냐? 세포 같고요, 조직 같고요, 기관 같고, 개체 같은데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게 있고요,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보면 세포는 기본 단위로서 똑같고요. 조직도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은 이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개체는 이제 독립된 생물체 요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조직은 뭐냐? 조직은 조직계는 뭐냐?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고요. 기관계는 뭐냐? 공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모여서 함께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소화를 일으키는 것, 또는 뭐 순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을 모인 걸 이제 기관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동물의 기관계를 잠깐 보자면 이제 소화, 우리가 요번에 할 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인데 여기에 이제 뭐 신경계도 있고요, 골격계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계가 좀 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4개 할 거라는 거. 소화는 소화 흡수, 그 다음에 순환은 영양소, 산소,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거, 그리고 호흡계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담당하는 거, 그리고 배설계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기관계 안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기관계 안에 기관. 소화계에는 입, 식도, 위, 소장, 여기 이제 간 잊으면 안 돼요. 입, 식도, 위, 소장, 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순환계 혈액, 혈관, 심장 등 이런 거 있고, 호흡계 폐, 기관, 기관지 이런 거 있고요. 배설은 콩팥 얘가 제일 중요하고, 뭐 방광, 오줌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소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뭐 지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무기염류 있고요, 비타민, 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이제 단백질이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하고 지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몸의 기능 조절은 단백질, 무기염류,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영양소의 종류에 대한 거고,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주 에너지 원인 거고, 얘네들은
주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부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랬을 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밥이나 감자, 빵에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하는 원소,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여기 공간을 조금 비울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이게 구성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탄수화물 좀 자세하게 탄수화물 얘기를 하자면 단당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가 있고요. 다당류 이렇게 있는데, 단당류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포도당 있고요. 과당이 있고요. 갈락토스 이렇게 단당류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다. 세 개, 그러니까 더 있는데 더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섭취하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고요. 이당류는 이제 엿당 그리고 설탕 그리고 젖당 이렇게 있는데 엿당은 포도당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엿당이고 요 이당류라는 말 자체가 당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설탕은 뭐냐? 포도당 더하기 과당,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 설탕이고요. 젖당은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로 되어 있는 게 젖당이다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다당류에는 이제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포도당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결합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인데 전부 다 포도당으로 되어 있지만 결합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하지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진 않고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여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이고, 또 뭐가 있냐면 생리작용, 그 다음에 호르몬, 요거를 조금, 요거 이제 단백질에 플러스해서 이제 생리작용이 있고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하는 거 단백질의 특징이고요. 얘는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나 황 이런 애들이 더 들어있는, 보통 탄소, 수소, 산소 골격에다가 질소나 황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단백질이라는 거고, 지방은 이제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는 해요.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이제 탄수화물이고, 지방도 이제 많이 사용은 한다라는 거고, 지방은 보통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써요. 저장하는 데 쓰고, 기름, 버터, 이런 땅콩 등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의 구성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되어 있다. 즉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같은 구성 원소를 가지고 단백질은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들어있다 라는 거 여러분 이제 보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요.
지방 또는 이제 지질이라고도 하는데, 지질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즉 그래서 저장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거. 아미노산의 아미노산이래. 단백질의 단위체, 단백질은요, 여기까지 이제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한 약 20종류 정도 존재를 하고요. 약 20종류 정도 존재를 한다. 우리 몸에서 쓴다라는 거고, 지방 또는 이제 지질은 이제 중성지방이랑 인지질,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는 편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성 호르몬이 있어요. 중성지방은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거, 보통의 음식물에 들어있는 게 중성지방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런 영양소를 이제 검출하는 게 여러분 문제 속에 좀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외워두세요.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녹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젓갈색이 청남색으로, 그러니까 젓갈색에서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젓갈색에서 청남색으로 바뀌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인데 여기 특징이 있죠. 반드시 가열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황적색의 색깔이 나오고요. 단백질은 이제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라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있으면, 영양소가 있으면 요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기존의 원래 색깔이 나오는 거고, 영양소가 있으면 요 색깔이 나온다.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 3 용액이고 원래 빨간색인데 얘가 선홍색으로 좀 밝은 형태의 붉은색으로 바뀐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이제 할 건데요. 소화는 우리가 이제 섭취한 물질들이 이제 흡수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건데, 이거 이제 단위체까지 분해를 하는 거예요. 단위체로.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거. 지방은 이제 분해되면 지방산 플러스 글리세롤이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더하기 글리세롤이라는 이런 단위체까지도 분해하는 게 이제 소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소화의 순서를 이제 좀 볼 건데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여기 지금 입 다음에 위 다음에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끼워 넣기는 해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다음 페이지 먼저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입부터. 입은 이제 음식물을 이로 씹어서 잘게 부순다. 요게 이제 뭐냐면 기계적 소화. 요게 바로 뭐냐면 기계적 소화예요. 여기 기계적 소화, 그냥 크기만 작게 만드는 거고, 그럼 이제 화학적 소화가 여기인데, 여기 이제 화학적 소화. 침샘의 아밀레이스, 요게 이제 소화 효소죠. 소화 효소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밥을 좀 오래 씹으면, 밥을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100번, 200번 막 이렇게 씹으면 되게 단맛이 나요. 밥에서 단맛이 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돼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입에서 이제 막 입으로 섭취하고 나서 꿀꺽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식도를 타고 이제 위로 가죠. 입에서 이제
식도 타고 위로 가는데, 위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위산이라는 게 나와요. 위액에 위액 속에는 위산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보통 염산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위산이 나오고 이 위산은 살균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위산이 1차적으로 살균을 해준다라는 거. 그게 위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산이 요 펩신을 활성화시켜요. 펩신을 활성화시켜서 요 펩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분해한다라 그랬는데, 보통 이제 아미노산 중합체라고 해서 이제 아미노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결합이 돼 있으면 단백질이고, 그걸 이제 중간중간 끊는 거예요. 단백질이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러면 중간 이렇게 끊어준다 라는 게 이제 펩신이 하는 역할. 단백질을 중간 분해산물로 분해를 한다 라는 거고, 위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펩신은 pH 이제 산도로 따지면 한 2 정도에서, 그러니까 산성에서 활성화돼요. 산성에서 활성화된다 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을 소화를 하고 나면 여기서 더 할 얘기는 없었죠. 단백질을 소화를 하고 나면 위에서 소장으로 가기 전에, 십이지장이라는 곳을 거치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마 학교에서 그냥 바로 소장으로 간다라고 배울 거예요. 바로 소장으로 간다라고 배울 건데, 그 전에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을 가거든요. 그럼 요 십이지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십이지장에서는 요거 이자액이라는 게 나와요. 십이지장에서는 이제 이자액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자에서 만드는 소화 효소 이자액이라는 거고, 이 이자액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밀레이스, 트립신, 그리고 라이페이스라는 요 세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소화 효소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 염기성 물질은 왜 있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염산, 위산이죠. 염산이라고 합니다. 위의 위산으로부터 장을 보호한다. 위산으로부터 장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산성물질이 우리 세포에 닿으면 그 세포에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을 다시 분비를 해서 그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요. 중화시켜서 이제 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요 12지장으로는 이제 이자액이 분비되면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위쪽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때 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12지장 속에서는 이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엿당을 분해하기도 해요. 엿당을 포도당 같이 분해도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분해는 다 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단백질 분해하는 트립신, 아까 위에서는 펩신이었죠. 펩신은 산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트립신은 약염기에서 활성화가 된다. 약염기성에서 활성화가 돼서 이제 12지장을 거쳐가면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요게 중요한데, 요거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나온다라 그랬어요. 라이페이스 12지장으로 분비한다 라고 써놨죠. 라이페이스만 지방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 요소는 딱 요거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효소는 딱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다. 즉 그래서 이자에 문제가 생긴다. 이자를 다른 말로 이제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자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방 섭취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게 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2지장 쪽으로 이제 이자액이 분비가 되면 그 소화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는 이제 장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장액 속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랑 단백질 분해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지방은 이자액의 라이페이스 밖에 소화를 못 시킨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소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도 해요. 소장의 그 구조는 저 밑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흡수하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서 잠깐 보고요. 대장은 하는 역할은 요거밖에 없어요. 수분 흡수밖에 없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오는데, 간과 쓸개, 얘네 이제 소화 기관 중에 이제 소화계에 들어갑니다. 간과 쓸개는 소화계 쪽에 들어가는데, 쓸개즙이라는 게 나와요.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 그랬잖아요. 쓸개즙은 지방을 유화시킨다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잘게 쪼갠다. 그러니까 소화 효소는 아니고 지방을 이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을 되게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라이페이스가 소화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쓸개즙이 있는데,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중요해요.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으로 12지장 쪽으로, 소장 12지장 이쪽으로 분비가 된다. 선생님은 12지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는 소장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자세하게는 12지장이지만 소장에서 모든 것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된다. 즉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소화 흡수 과정 좀 더 간략하게 이제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녹말이 이제 아밀레이스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침하고 이제 이자에게 있죠. 이자에게 있고, 그게 이제 엿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펩신, 요거 위에서 일어나고, 트립신 12지장 이자에게 있죠. 이게 이거 위에게 있고, 12지장에 위에게 펩신, 이자에게 트립신 한 다음에 중간 산물이 소장의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 라이페이스는 이자에게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된다. 요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쓸개즙이죠. 쓸개즙이라는 거 여러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소장에 이제 융털이라는 곳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옆에다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려주자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암주관이고요. 암주관이고요. 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영양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융털 구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융털 구조는 뭐 하냐면 융털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준다.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이제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지용성이라고 불러요.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화의 과정이고요. 선생님은 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한 번에 연달아서 설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제가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실강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네 가지를 연달아 한 번에 쫙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또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막 1시간씩 강의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볼 때 지루하고 선생님도 이제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이제 잘라서 그러니까 소화순환을 잘라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양소의 흡수에서부터 이제 순환으로 들어갈 건데 그 순환은 이제 연달아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순환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소화 여러 번 보면서 복습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복습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와서 이제 또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